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강의 제2강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요 보육제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이 뭘까요?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보육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건요 보호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주 작은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뱄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겼죠. 그때부터 보호하고 교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출산이라고 하는데, 이 출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 한국에서는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돈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카드가 있는데요. 그 카드 이름은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행복카드도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잘 구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누가 행복할까요? 나라가 행복합니다.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누가 행복해요? 걱정이 없어지는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카드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출산, 아이를 낳는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아이행복카드가 나오는데요. 아이행복카드는 아이가 교육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면요 아이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 비용, 그 돈을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카드가 바로 아이행복카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걱정이 없어져요. 국민이 걱정이 없어져요. 국민행복카드. 그 다음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다닙니다. 아이가 행복해져요. 아이행복카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린이집은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응애 이렇게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이고요. 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책을 보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은 어떨까요? 유치원은요 한국 나이로 5, 6, 7 그러니까 5살, 6살, 7살인데요. 이 한국 나이 말고 만 나이, 그러니까 외국 나이로 생각하면 3, 4, 5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가 다닐 수 있는 3년 과정의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3세부터 입학 전까지 만 3, 4, 5세 5살, 6살, 7살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기간, 그러니까 보육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육하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9시부터 2시까지 있고요. 종일반, 종일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뭡니까?
무료 산정검사, 출산지원금 지급 이런 건 출산을 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84개월 미만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비 지원?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주거비를 지원합니까? 살 때 집세, 월세를 내줍니까? 아니요. 이런 건 아닙니다. 보통 출산과 보육,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에 돈을 내주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 비용 지원, 바우처 사업.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행복카드. 이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의 이름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산모와 태아의 건강,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출산, 아이를 낳으면 누가 행복해집니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를 왜 안 낳아요? 이렇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카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보육비나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해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는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양육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이 말은 어린이집과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유치원을 공부했죠. 자, 유치원 쓰고 읽어봅시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취학 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취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취학 전, 비슷한 말로는요, 미취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어휘들도 챙겨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미취학 아이들, 취학 전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그러니까 보육하는 기관은요,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공립 유치원은 민간인이 설립했다? 아니요. 민간인이 설립한 것은요, 사립 유치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보다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사립 유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설립한 유치원이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이고요. 민간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데 종일제는 더 오랫동안 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초중등 교육. 자, 이제 드디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 교육은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6, 3, 3제가 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제, 3년제, 4년제 또는 6년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633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동안은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이 의무 무슨 뜻이에요? 꼭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 교육이다. 여기 써 있죠. 의무 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꼭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경찰이 와서 부모님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왜 교육을 안 받습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무교육이 되겠고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돼요? 아니요. 돈을 안 내도 됩니다.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꼭 교육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등학교는 돈을 내야 됩니까? 교육비를 내야 됩니까? 아니요. 옛날에는 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은 고등학교에서도 돈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료, 대부분 공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교육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거는요 633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633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633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633 여기 있네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한국의 의무교육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거를 따로 알아볼게요. 초등학교 6년 더하기 중학교 3년 9년 동안 의무교육이고요. 의무교육 꼭 교육받아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포함된다. 6 더하기 3, 9 맞습니다. 의무교육 과정은 수업료를 내야 한다?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무료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의무교육입니다. 보통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게 된다. 아까 유치원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유치원 아이들은 몇 살입니까? 5살, 6살, 7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을요 만 3, 4, 5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음에 초등학교 갈 때는 몇 세가 되겠습니까? 만 6세가 되겠죠. 만 6세가 된다.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립학교의 뜻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요,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 이거 맞지 않나요? 아니요. 국가는요, 국립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를요, 사립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다. 이것을요, 바로 공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예술, 체육, 외국어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을요,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 목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중학교를요, 특수 목적 중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등교육은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이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대학교, 대학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고등교육은 고등학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은 대학교, 대학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학교 보면요. 4년제 종합대학교가 가장 흔하죠. 가장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전문대학교, 교육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년제 종합대학교가 가장 많고요. 전문대학교는 2년이나 또는 3년 있고요.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 즉 교육자, 선생님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자, 보통 교육대학교에 가면 졸업을 하고 나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은 누가 됩니까? 이 교육대학교 아니고요, 사범대학교가 있어요. 사범대학교에 나오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교에 다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요즘은 방송, 인터넷 등으로 강의를 듣는데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학원은요. 대학교를 마친 다음에 저는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건데요. 이 대학원은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석사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입시 제도인데요. 보통은 대학 입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입시가 무슨 뜻이에요? 입학, 시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니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입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대학 입시는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학 수학 능력 검정 시험이 있는데, 와,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입학 시험, 입시를 보게 되는데, 그때 보는 시험이 바로 대학 수학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두 글자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수능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학 능력이니까 수학 시험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수학이라는 것은 수업을 듣다, 수업을 받다라는 뜻이고요. 능력, 그러니까 수업을 받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대학교에 수준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3의 입시다, 입학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년 11월 20일쯤 그쯤에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수능 또는 대수능 수능시험이라고 하며 1년에 한 번 매년 11월에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학을 위해 치르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열이 무슨 뜻입니까? 교육에 대한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교육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의 교육열은 높아요? 낮아요?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진학률이 아주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 왜 가고 싶어 할까요? 왜 대학교에 가려고 할까요? 왜요? 대학교가 재미있어요? 아니면 대학교 등록금, 대학교 학비가 싸서 저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비싸요. 그리고 대학교 공부 어떤 사람은 재미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요? 좋으니까 갑니다. 뭐가 좋아요? 한국에서는요. 이 학력,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더 잘 살고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좋아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고요. 대학교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학교에 가려는 사람이 많고 교육열이 높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자, 여기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훌륭한 인적 자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당연히 좋은 말이 되겠고요. 옛날에 한국이 못 살다가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거는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인, 이유,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경제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씁니다. 돈을 왜 써요?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네, 아주 많이 필요해요. 자, 이것을요, 학원, 과외에 사용하는 사교육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학교 교육은 공교육비는 거의 무료예요. 거의 공짜입니다. 그런데요, 학원, 과외에 쓰이는 그런 사교육비는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교육비로 부담이 된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힘들어요. 이런 것도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는데, 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고등교육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대학교와 대학원을 고등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대학교는 특수목적 대학교와 일반 대학교로 나뉜다. 아니요, 이거는 고등학교 이야기죠. 뭐예요? 자, 이거는 종합대학교가 있죠. 종합대학교는 보통 4년이라고 그랬죠. 보통 4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문대학교는 보통 2년에서 3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도 교육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그 다음에 특별한 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되는 대학교인데요. 좀 더 긴 시간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자,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또 한 번 말할게요.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대학교는 등록금이 없다? 없다는 아니고요. 싸다 정도로 바꿔봅시다. 학교마다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네, 대학교에 가면 장학금, 스칼러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대학 수학 능력 검정 시험. 여기 검정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짧게 줄여서 우리는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매년 12월이 아니라 11월에 실시됩니다.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준다가 맞죠?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볼 수 있다? 아니요. 수능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까지 저는 다 실력이 완성됐습니다. 아니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 검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졸업 예정자만 볼 수 있다. 이거 틀렸어요. 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수학이라고 얘기했죠.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데 수학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수학 능력 검정 시험이다. 이게 맞죠.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는 까닭은, 이 까닭이라는 말이 뭐예요? 까닭은요, 이유, 원인 똑같은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학비가 저렴해서
아니요, 저렴하지 않은데요. 대학교에 지원하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해서 아니요, 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경쟁도 많이 합니다. 학력이 취업과 임금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좋은 직장에 가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아주 많이 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입학이 가능해서 아니요, 쉽다라는 의미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주 어려워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 것은, 자, 이건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자, 시험을 치르다, 시험을 보다라고 얘기하는데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 붙으세요, 합격하세요 라는 의미로요. 찹쌀떡 또는 엿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휴지, 문제를 잘 푸세요 라는 의미로 휴지를 선물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것을 찍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끼라든가 포크 같은 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힘내세요, 비타민, 건강음료, 그 다음에 초콜릿 이런 것들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시험을 볼 때 절대 never ever ever 절대 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역국인데요. 미역국은 이렇게 미끄러지는 성질이 있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미끄러졌어요, 떨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 엄마가 미역국을 줬어요.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엄마, 나 시험 보잖아. 미역국 주면 어떡해? 이렇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역국은요, 생일에 먹는 거고요. 시험 볼 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 볼 때는 never ever ever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해 봅시다. 어린 나이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다. 네, 조기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6살, 7살 때부터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높은 교육열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네, 맞아요. 네,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집안의 경제, 집에 돈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경제가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맞고요.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공부해야 하지만 학비가 저렴하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렴하다라는 말은 싸다라는 뜻인데요. 아니에요. 비싸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건을 갖추면 석사,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요. 대학교보다 전문적인 학문, 기술을 연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 뒤에는요. 평생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사서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교육한다라는 의미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은 꼭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2강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3강 문화 파트에서
다시 뵙도록 할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